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성이에요. 제 인생은 늘 불우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죠.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돼준 건 제 남편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줬고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결혼을 진행하였죠. 그때부터 전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남편도 이 집의 입양 자식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희를 쌍으로 싫어했죠. 알고 보면 남편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친구분 부부가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때마침 아버님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못마땅히 하셨고 지금까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 속에 살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는데 어쩜 끼리끼리 만나니? 아우 짜증나. 아니 네 아버지는 왜 꼭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우 짜증나. 안 그러니? 네가 좀 말해봐라. 그네 너도 입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재보는 게 짜증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뭐 어머님 기준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동서 잘하잖아요. 어머님한테나 아버님한테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휴, 위에 것은 지 잘난 맛에 또박또박 말댔고 아래 것은 어디 출신도 모르는 천출에 내가 환장한다. 어디 자랑할 며느리가 없어. 아주 내가 우리 딸 보는 맛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거지. 어쩜 이리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지. 아휴.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세요. 더 노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천출이니 뭐니 그런 말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슴 아픈 말이니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결혼부터 반대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조차도 이 집에 내놓은 자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쌍으로 저는 눈칫밥을 먹는 생활이었죠. 그나마 학력이 좋았던 형님은 결혼할 땐 올패스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잘났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형님은 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날이 많았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형님은 이 집 식구들의 속을 뭐든지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 돈만 많지 머리에 든 건 없어서 좀 무식해. 말도 막하고 마음에 하나하나 담아두면 살기 힘들다. 감사해요. 그나마 형님이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선우 씨는 매일 일 나가니까 집안일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진짜 형님 없었으면 눈앞이 깜깜해요. 어머님은 그냥 늙었으니 그러려니 하지. 시누이도 독종이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는 짓 보면 똑같다니까. 난 거의 두 손 두 발 들었어. 그러니까 동서도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집에서 동서도 홀릴 거 전혀 없으니까 내실을 키우란 말이야. 아, 네, 조언 감사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집안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래도 형님 덕분에 파악하기 쉬워요. 형님은 저보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먼저 되셨어요. 처음엔 학벌도 좋고 영리한 형님을 어머님이 점 찍어서 결혼까지 시켰다고 했어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던 형님이기에 그냥 똑똑한 거 믿고 결혼을 시켰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겪어보고 나니 너무 똑똑한 형님을 어머님은 점점 못마땅해 하셨다고 해요. 일도 다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시누이, 이 집안의 셋째 막내죠. 시누이였지만 저보단 나이가 많았어요.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독한 말을 내뱉기 일쑤였어요.
오히려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 정도로 시누이는 개념이 없었어요. 항상 뭐든지 위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었거든요. 야, 너 내가 아침에 된장국 끓이지 말라고 했잖아. 옷에 냄새 뺀다고. 아우, 짜증나. 진짜 말을 몇 번이나 해도 못 알아쳐먹네, 이게 진짜. 아니, 하라는 것만 하면 욕먹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왜 네 멋대로 자꾸 된장을 끓이냐고. 아우, 진짜 짜증나.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침부터 주름 생기게 짜증 고맙네요. 출근해야지.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짜증 그만. 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야 말을 알아쳐듣는 거야. 진짜 화나 죽겠네. 일단 알겠어. 너 이따 저녁에 봐. 아버님이 된장국이 드시고 싶다 하셔서 끓인 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아침부터 화를 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아가씨. 아빠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거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천의 고아 주제에. 시집 자라서 너 팔자 폈다고 생각하지? 웃기지 마. 작은 오빠가 뭐 하나라도 물려받을 줄 알아? 어차피 작은 오빠도 우리랑은 남이야. 알아? 아유, 웃겨. 아가씨, 오빠 얘기 그렇게 하는 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남처럼. 아우. 신우는 아나무인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런 신우를 보고 형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만 그래도 형님은 몇 년 먼저 경험해봤다고 나름 신우를 잘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오느라 사실 별다르게 위로가 되진 못했어요. 가뜩이나 입양하라고 남편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듯해서 저 역시도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 고된 시간이 지속되었죠. 과연 형님이 없었다면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힘이 돼줘야 하는데 솔직히 집에 없어도 안 봐도 훤해. 수인이랑 엄마랑 얼마나 너 들들 볶을지. 내가 힘이 없다. 강력하게 분가를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이해해줘. 조금만 참으면 기회 볼게. 아니야. 자기도 힘들잖아. 나 참을만 해. 그래도 형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 같은 며느리끼리 있으니까 의지도 많이 되고. 다행이다. 형수님 진짜 고맙지. 나중에 내가 형수한테 거하게 한번 쌓야겠어. 조금만 힘내줘. 미안하다, 아정아. 그런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 형님과 신우가 한바탕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형님 방에 있던 비싼 아이크림이나 향수를 신우이가 멋대로 쓰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죠.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신우이의 모든 행실을 망친 건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 말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가씨,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남의 거 함부로 쓰지 말라고. 아니 어쩜 이리 경우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좀 사서 쓰세요.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매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격이 안 맞아서 상종할 수가 있나. 아유. 뭐라고? 아니, 언니, 좀 쓸 수도 있지. 쪼잔하게 그런 걸로 왜 그래요? 그리고 막말로 바쁘니까 그냥 찍어 바른 거지. 뭘 그런 걸로 유난이야, 유난히? 쟤 혼자 잘났지? 친정은 뭐 볼 것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리 콧대가 높아선. 뭐라고? 친정이 어떻게, 뭐 어때? 넌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편히 사는데 남들은 우스워 죽겠지? 제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주제에 부모 믿고 그만 나대. 알겠니? 봐주는 것도 정도 것이니까. 무식하게 못 배워 처먹어서 하는 짓 하군. 형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형님의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놀라 시어머니를 중재시켰지만 역부족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딸에게 저렇게 말한 것을 못 견뎌 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뺨때기를 날린 거죠. 형님은 뺨 한 대를 맞고 분이 안 풀리는지 신우의 뺨을 한 대 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셨죠. 이게 미쳤지? 네가 어디라고 감히 내 딸을 가르쳐? 고학력 스펙자라고 구질구질한 친정도 감수하고 결혼시켰더니 아주 네 애 아무도 없지? 어떻게 감히 신우이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 막말로 그거 좀 쓸 수도 있지. 얼마니? 얼마면 되냐고? 당신 딸이나 잘 가르쳐요. 참은 것도 한두 번이지. 어디서 행패야? 그 엄마의 그 딸도 아니고 어디서 쌍으로 무식하게? 뭐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너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나불대고도 우리 집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너희들이 쫓아내기 전에 내가 나갈 거야. 본데 없이 돈만 많아가지고 사람한테 갑질하지 마. 이 무식한 것들아. 형님은 역시 대단했어요. 참지 않았죠. 전 전전긍긍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에게 뿌려버릴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에게 힘이 돼준 형님이 소금을 맞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다 옳은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소리를 치며 얼른 주방 가서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많이요. 예, 소금이나 물 좀 가져와. 정신 확 차리게 뿌려버려야지. 얼른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가져오라니까. 기 먹었니? 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아가씨가 먼저 형님 거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사정은 좀 들어보고 화를 내셔도 내셔야죠. 같은 며느리라고 편드냐? 어디서 이런 것들이 며느리로 들어와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아유, 내 팔자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일단 누가 봐도 아가씨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말 좀 들으세요, 제발. 형님도 처음엔 아가씨한테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아가씨가 먼저 소리 지르셨다고요. 앞뒤 전후 사정은 파악하셔야죠. 야, 네가 뭔데 내 잘못이래. 이게 미쳤나? 요새 푸닥거리 좀 털었더니 정신 막 갔니? 아, 엄마, 이것들은 진짜 다 왜 이래? 더 이상 듣기 싫은지 형님은 방을 나섰고 집을 나서더라고요. 전 그 길로 형님을 쫓아갔어요. 저에게 힘이 돼주었는데 전 아무것도 못해드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형님과 전 한 포차에 들어갔어요. 형님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나 이혼할 거야. 믿었던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다 한 통쏘. 동서도 그러니까 맘 굳게 먹고 살아. 더 이상 내가 없으니까. 봤지? 신우인년 아나무이네. 그 엄마의 그 딸년. 나 5년 동안 진짜 참고 살았어. 처음엔 나도 동서처럼 당할 때가 더 많았지. 나도 이게 내공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고. 매번 친정 얘기 들먹이는 것도 지겨워 정말. 못 사는 게 죄지, 그 집에선. 형님, 이혼하신다고요?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아니, 형님도 힘드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한계야. 더 이상 그 무식한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미안해, 동서. 형님,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늘은 마음껏 누세요. 제가 술친구 해드릴 테니까. 형님은 그날 엉엉 울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살아온 세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그날 일이 계기가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형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자 시댁에서 모든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맨몸으로 내쫓더라고요. 믿었던 아주버님마저도 형님을 보기 싫어하였고요.
참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빈몸으로 내쫓겼어요. 아니, 빈몸으로 나가더라고요.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집을 나가는 형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고 할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는지 말이에요. 다 지겨워.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좀 쉬고 싶어.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온 세월 너무 힘들었거든. 동서, 잘 지내. 형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야 해요. 아셨죠? 저희는 종종 봬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항상 긍정의 힘 잃지 마세요. 동서도 잘 버텨내. 저 인간들 보통 인간들 아니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알겠지? 힘내. 나 갈게. 그렇게 형님은 떠나갔어요. 전 그날 일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맞서 싸워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응원의 힘을 북돋아주면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나 이렇게는 이제 안 살아. 형님 이혼으로 진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자기도 도와줘야 해. 나 자기가 아주버님처럼 변한다면 나도 믿을 구석이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많이 응원해줘. 내가 진짜 형님 몫까지 맞서 싸워줄게. 그럼 난 영원히 당신 편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 마. 나도 형수 일은 마음이 참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인달까? 예, 걸레질 좀 빡빡해라. 너 들어오면서 아줌마도 다 내보냈는데 네가 해야지, 안 그래?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란 말이야. 아니요, 아주머니 다시 부를게요. 월급은 그이가 준다고 이미 말했고요. 저도 이제 좀 제 일을 찾아보려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영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일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어머님 신경 안 쓰이게요. 너 약 먹었니? 네가 어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 어디 여자애가 나가서 바깥 일을 한다고 해? 하고 싶은 건 해봐야죠. 그리고 아가씨도 저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저라고 못할 거 있나요? 안 그래요? 저도 해야죠. 웃기지 마.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선우가 너 일하라고 하디? 내가 선우 이걸 그냥?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의 응원이 있었고 또 시아버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전 일거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경력이 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막상 복직을 하려고 하니 일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에게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남편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나 장사 한번 해볼까? 사실 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학교 근처에서 컵밥집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안 되려나? 장사 힘든데 할 수 있겠어? 네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난 뭐든 환영이야. 그렇지만 네가 힘든 건 싫어. 힘들어도 뭔가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응원 많이 해줘. 알겠지? 제가 컵밥집을 오픈한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역시나 절 비웃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이미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비아냥댈 뿐이었죠. 하지만 개의치 않아 했어요. 꼭 제가 보여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오래 있는 것보다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제 심적 안정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장사도 지 같은 거 한다. 천박하게 컵밥이 뭐야? 꼴랑 2,500원, 3,000원 하는 거 팔아서
언제 돈 버니? 너도 참 신기하다. 내 말이, 아니, 너는 진짜 해도 컵밥이야? 아니, 딱이야. 어울리네, 너 같은 사람한테. 아주 어울리지 뭐. 아가씨,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네가 아니고 새언니죠.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야, 너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어디 못 배운 사람처럼 안 그래요? 아버님이 들으시면 당장 노발대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머, 이게 진짜 돌았나? 너 아빠가 일하는 거 허락해줬다고 까부는데 언젠가 나한테 조 터질 줄 알아. 알겠어? 신우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뒤 저는 그렇게 컵밥 장사를 하러 나갔어요. 중고등학교 근처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무언가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느꼈어요. 매번 시댁에서 핀잔만 먹다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뤄내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하루가 지속이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마주할 일이 없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껏 바깥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기 싫어했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집에 붙어있는 나날이 없냐? 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시집은 왜 왔어? 그냥 돈 보고 결혼했겠지. 근데 그 줄은 썩은 줄인데 어쩌냐? 선우한테 그게 다 넘어갈 것 같아? 걘 남이야. 애 아빠 때문에 억지로 입양한 남, 알아? 걔한텐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니까 컵밥 열심히 팔아봐. 뭐든지 돈으로만 계산하시네요, 어머님은. 참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세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인품 보고 결혼한 거고 애초에 입양된 자식인 것도 알았고요. 제가 무슨 돈 보고 시집 왔다고 그러세요? 막말로 어머님이 저한테 뭐 해준 거 없으시잖아요. 뭐야? 이제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대놓고 따지는 거야? 참나, 이제 본색을 아예 드러내는구나.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애써 무시하고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창 컵밥을 팔면서 바쁘게 장사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낯익은 실루엣이 컵밥 하나를 주문하더라고요. 일단 컵밥을 드렸죠. 컵밥 서빙을 하려고 얼굴을 살짝 봤는데 세상에나 형님이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형님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형님.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동선의 가게구나. 일단 밥 좀 빨리 줄 수 있을까? 내가 좀 바빠서. 우리 얘기는 다음번에 하자. 그러니까 얼른 줘. 형님은 조급해 보였어요. 얼른 컵밥을 드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안쓰러웠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얘기는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빈몸으로 쫓겨난 형님은 취직 자리도 다 막히고 돈에 쪼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형님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한참을 바라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서빙할 때 형님은 돈도 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4,000원이 없어서 돈을 내지 않은 게 분명했거든요. 전 이 모습을 보고 형님에게 바로 400만 원을 싸드렸어요. 저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 시집 온 순간부터 나에게 큰 힘이 되는 형님에게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400만 원을 송금하자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동서, 이 돈 뭐야? 내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받아? 미안해. 사실 내 형편이 좀 어려워, 많이. 그 집에서 빈몸으로 나오고
취직 자리도 다 막혔거든. 남편이 손을 쓴 것 같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친정은 형편도 안 되고. 내 꼴 진짜 우습지? 미안하다, 정말. 동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전 이렇게라도 형님에게 도움이 되면 그거면 됩니다. 울지 마세요.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동수한테 해줄 말이 있어.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순 없지. 형님은 저에게 귀띔해줄 일이 있다며 저녁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저녁 장사를 일찍 마치고 형님을 만나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형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형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동서는 모를 거야. 난 그래도 알고는 있었거든. 이건 정말 청기누설이거든. 이거 하나 풀게. 놀라지 마. 각오하고 듣고. 이 말이 얼마나 맴돌던지 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장 날이 밝는 대로 아버님을 따로 뵈러 그 길로 달려나갔어요. 아버님은 말이 많지 않아서 딱히 저와 많이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어서 좀 무섭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번 일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독대를 신청했어요. 아버님은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들었습니다. 선우 씨가 입양아가 아니라 아버님 혼외자식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동안 그럼 숨기신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 네 시어머니랑 아무도 모르는 얘긴데 말이야. 그래 뭐, 네가 알고 있다니 숨길 순 없지. 그래, 내 혼외자야. 그동안 말 못했던 건 혼외자라고 하면 선우를 더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야. 미안하다. 진작 밝혔어야 했는데. 그럼 선우 씨는 그것도 모른 채 본인의 부모님 기억도 없이 그냥 입양된 자식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말해야겠지.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누구냐? 선우밖에 없어. 진우는 틀렸어. 사업할 체질이 아니야. 수인이도 마찬가지로 욕심만 많지. 날 꼭 빼닮은 건 선우다. 곧 정리해야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이상 곧 얘기하마. 기다려주렴. 형님이 말한 초특급 청기누설은 저희 남편이 사실 입양아가 아닌 아버님의 혼외 자식이었어요. 형님은 우연히 아버님의 통화를 엿듣고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그저 남편이 입양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 한 푼 못 준다고 그렇게 날뛰었던 거고요. 아버님은 곧 가족에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죽기 전 유산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전 아버님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고요. 아버님도 항상 저의 남편이 안쓰럽다고 했어요. 평생을 안쓰러웠다, 선우. 결혼마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시킨 거고, 네 시엄마 성격 나도 잘 알아. 어떻게 선우를 대했을지 이젠 그렇게 못하지. 나도 곧 말을 하려고 했던 참이다. 그동안 우리 선우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아버님이 선우 씨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마음이 참 좋네요. 그렇게 아버님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밝힌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들을 소집하며 이 얘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알고 있던 얘기라 사실 놀라진 않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님은 날뛰더라고요. 미리 변호사 통해서 유산을 좀 나누려고 해. 알다시피 이 집에서 제일 날 많이 닮은 선우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다. 그리고 진우한텐 건물, 수인이한텐 이 집,
당신한테도 남은 건물들을 상속하려고 해. 이미 변호사 통해 다 공증해놨어. 뭐라고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남한테 회사를 물려줘요? 정신이 나간 거지? 진우가 있는데 왜 선우한테? 선우도 내 아들이야.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사실 선우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똑같은 자식이지. 아빠, 거짓말 마. 작은 오빠가 우리 형제일 리 없잖아. 그럼 그동안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아니, 기가 막혀. 아들이라니? 그럼 혼의 자식이라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살아. 아니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 하시며 아버님께 이혼 소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이혼해. 당신 나 속이고 재산을 지금 거의 다 선우한테 준다는 거잖아. 난 이대로 못 살아. 내가 당신 봉양을 왜 했는데? 우리 진우 수인이 생각해서 당신한테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았어.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선우를 준다고? 그렇게 하시구려. 뭐 당신이 못 참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소. 미안하지만 선우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이제라도 아들 대우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반감만 했던 것 같아. 이걸 못 참는다면 당신 뜻대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아버님이 어머님 뜻대로 하라고 하자 어머님은 더 억울한지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워낙 확고하고 결정을 바꾸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에게 반전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고 아주버님은 밀려났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도 태도가 싹 돌변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련다.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선우도 내가 키워준 정이 있는데 날 내치기라도 하겠어?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너도 다 잊어라. 알겠어? 잊어지나요, 그게? 어머님 저랑 형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잊어지진 않죠. 저희 분가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뭐야? 너 미쳤니? 아빠가 선우 오빠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하니까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컵밥 팔던 주제에 무슨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아? 그래봐야 아직 오빠 회사 아니야. 알아? 어디 천안 출신이 이 집에서 비빌 데가 어딨다고? 반말하지 말랬지? 난 이 새언니야. 알아? 당신들이 형님한테 한 짓, 그리고 나한테 한 짓 내가 잊어질 것 같아? 당신들 돈으로 갑질한 거잖아. 나도 돈으로 갑질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버님도 분가 문제는 허락하셨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요. 저흰 그렇게 분가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제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아버님은 경영자리에서 물러나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고요.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고 나니 오히려 회사 매출도 뛰고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왜 남편에게 물려줬는지 알 것 같은 심정이었죠. 남편도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신부가 살아있다는 게 남편한텐 큰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억울한지 아버님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모든 회사가 남편 손에 들어간 만큼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할받아봤자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냥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줄 알았는데
이젠 뒷방 노인네가 된 거죠. 네가 선우 좀 설득해서 우리 진우 자리 좀 마련해줘라. 갑자기 이렇게 회사에서 내쳐지면 어쩌자는 거야, 어? 네 시합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자식들을 모른 척하니? 진우 자리만 마련해줘. 진우 저렇게 놀게 할 거야? 제가 왜요? 세 식구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님, 아가씨, 아주버님, 셋이 콤비잖아요. 아버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돈으로 아버님 등지실 거 아버님도 아셨겠죠. 그러니 회사를 선우 씨한테 물려준 거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가씨도 정신 차리겠죠. 없이 살면 철부터 든다잖아요. 그래도 완전 없이 사는 건 아니네요. 아버님이 그래도 그 정도 해줬으면 감지덕지죠. 지금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는 게 아파트며 건물이며 뭐 만족해야죠. 안 그래요? 아, 네가 감히 우리를 모욕해? 언제까지 네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넌 그래봤자 천안 출신이야. 알겠어? 네, 잘 알겠어요. 우한 어머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그냥 편하게 꽃이나 보고 사셔요. 전 그렇게 시어머니께 통쾌한 한 방을 날렸고 남편에게 말해 형님을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켰어요. 워낙 학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 형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형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그런 형님에게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하였고요. 아직까지 굉장히 잘 지낸답니다. 간간히 들려온 소식은 어머님, 아가씨, 아주버님은 회사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본인들에게 떨어진 유산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고 아주버님도 그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 회사 내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회사로 돌아올 순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일으키며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늘 입양하라며 평생을 천대받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물려받고 오히려 후계자로서 인정받고 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 또 제가 낳은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아버님은 모든 사람을 잃고 남편을 선택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평생 두고 갚지 못할 미안함이라고도 하셨죠. 여러분들도 앞일 정말 모른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